무역전쟁 휴전에 대한 호재를 반영하며 뉴욕 증시가 1%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반등하며 지구촌 투자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큽니다. 11월 한 달 동안 22% 미끄러졌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WTI는 4%, 영국의 브렌트유는 5% 급등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가 감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90일 무역 휴전 합의에 대한 안도감도 반영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SKT 같은 버라이즌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내년 상반기에 첫 5G 스마트폰을 선보입니다. 썩은 사과 애플은 최소 2020년까지 5G 핸드폰을 생산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보다 최대 100배 빠른 5G 스마트폰 고객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타르가 내년 1월부터 산유국 연합 오펙을 탈퇴합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LNG 생산에 집중한다는데요. 카타르는 세계 1위 LNG 수출국입니다. 이에 반해 카타르의 원유 생산량은 오펙의 2%밖에 되지 않아 떠나는 사람 잡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입니다. 외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부터 준비한 이 글로벌 랩 1시간 동안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증시는 올랐습니다. 뉴욕 3대 지수 확인해 보시죠.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1%가량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휴전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 시진핑 대통령이 실리를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건 90일 동안 휴전 합의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1%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이 1.5%로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상승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려 169%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일렉트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세 종목 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정식 종목이고요. 상한 제한폭이 없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로닉 이 전력 공급 솔루션 업체인데 오늘 169%가량 올랐고요. 2위 그리고 3위 종목은 모두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2위 테사로가 58%,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관련, 종양 관련 기업인 테사로가 69%가량 올랐습니다. 글로벌 블러드 테라퓨틱스라는 종목도 오늘 47%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혈액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종인데 이렇게 급등 종목들을 저희 글로벌럽에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라이징 스타 종목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SCI 그리고 FTSE 한국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펀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적정 주가 지수를 판단하는 그런 지수인데요. MSCI 지수는 오늘 2.7%가량 급등하면서 62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21%, SK하이닉스가 5%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FTSE 종목도 FTSE도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5.6%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는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 오늘 뉴욕 증시까지 모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된다라는 시장 심리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하면서 이른바 휴전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훈풍이 분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이슈 반영하면서 올랐던 중동 증시 제외하고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글로벌 증시 동향 나왔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1%대 상승으로 거래 일제히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미국과 중국 정상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관세를 이 기간은 부과하지 않고 다시 한번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점이 가장 큰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같은 경우는 장중 400포인트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고 큰 대형 호재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호재의 힘이 다소 약해지고 회의적인 시각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마련이죠. 상승폭이 고점 대비로는 살짝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다우지수가 287포인트나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고른 상승 흐름이 펼쳐진 이날 하루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의 힘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이슈 또 한 번 미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40%의 관세 축소하고 줄이고 그리고 없애는데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전반적인 강세 나타났는데요. 포드와 함께 GM도 오늘 장에서 상승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이슈 이외에 경제 지표도 여러 발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엇갈리면서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미중 무역 이슈에 가려서 큰 힘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미국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상승이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1%대 나란히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독일 증시가 특히 4개월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내면서 1.85%로 뛰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도 강한 업종 참받았습니다. 자동차 업종과 함께 비철금속 그리고 금융업종 모두 갑자기 오르는 그러한 뚜렷한 강세 흐름이 포착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유럽 증시까지 훈풍 온기가 느껴지는 이날 하루였습니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 주식시장으로 넘어가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아시아 주식시장 같은 경우 역시 상승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강세 흐름 어제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죠? 일본 증시 역시 상승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리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중이 유예 기간을 가지기로 하면서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단기간 이 제조업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아시아 증시까지 플러스 마감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신흥국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볼 텐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인도 증시와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 매물을 받아내면서 상승폭 크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 증시는 마감이 됐고요. 그러나 베트남 증시는 2.7%, 말레이 증시도 1% 뛰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남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역시 상승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오르는 증시는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증시가 1.29%, 멕시코 증시가 0.9%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환율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안전선에 대한 회피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와는 약세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24%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유가 보실까요? 유가 같은 경우도 간밤에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4% 뛰면서 WTI 브렌트유도 역시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미중 무역 휴전 소식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더욱더 큰 것은 오펙의 감산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 공급량 조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오름세가 동반해서 나타났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같은 경우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구간까지 올라서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금 가격 1.1% 플러스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미중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한 호재로 안으면서 반도체주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볍게 움직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7% 뛰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큰 그림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하시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김희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여의도를 잇는 험한 세상의 다리 글로벌 랩에서 오늘 특징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투자 의견을 내려잡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투자 의견 상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먼저 캐터필라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실적 나올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봅니다. 솔직히 OECD나 IMF처럼 경제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의 어떤 경제 전망보다 이렇게 글로벌 험지를 다니면서 땅 파고 막 깃대 세우고 막 이렇게 진짜 이 현지에서 필드에서 굴르면서 실제 경기를 체감하는 캐터필라, 페덱스 이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저는 더 신뢰하는데요. 그런데 캐터필라의 실적 전망에 보면 항상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서 이걸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봐요. 오늘 이 캐터필라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로부터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됐습니다. 목표 주가도 15% 정도 올려 잡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애널리스트 로스 길라디는 지난주 연준 의장의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으로의 어떤 이 변신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주당 순이익 EPS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밥캣하고 이 모회사가 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연결 종목으로 해당됩니다. 두산 밥캣 아마 55.3% 정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보시죠. 퍼스트솔라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매도의 의견을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역시 한 10% 정도 올려 잡았는데요. 태양광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참 할 말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집전판도 만들고 우리나라 한화 큐셀 코리아를 흡수 합병한 한화 솔라 홀딩스의 모회사 한화 케미칼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브로드컴 보시죠.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보통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걸 보는데 여기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이 오늘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되면서 하루 만에 2% 급등을 했는데요. 비 라일리 FBR 증권의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앨리스는 브로드컴의 이제 CA 테크놀로지 인수가 결국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 성장에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멘토와 함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널찌감치 위로 올려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구성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최근 솔직히 4분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브로드컴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함께 훈풍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한 주 첫날 그리고 12월 첫날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